슬기로운 자취생활 시간입니다.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전국 최초 소방관 출신 도의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윤성근 경기도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윤성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인사 한 말씀 저희 청취자분들께 또 도민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청취자 여러분께 또 인사드릴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30년 이상 소방관으로서 현장에서 활동했던 경험과 열정을 바탕으로 도의원으로서 더욱 효과적인 정책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도민 여러분께 또 더 가까이 다가가고 또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국 최초 소방관 출신으로 도의원 경기도의회에 입성을 하신 건데요. 일단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거든요. 그 시간을 돌이켜보시면 어떠세요? 도의원으로서는 지난 2년은 또 매우 도전적이면서도 또 보람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소방공무원 시절 그런 경험했던 여러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책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던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그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또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으로 옮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상황도 있었지만 그만큼 보람을 느끼는 순간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현장에서 뛰던 그 소방공무원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낼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뿌듯합니다. 네. 의원님 소방관으로 한 30년 근무했다고 하셨죠? 네네. 그렇게 오랫동안 소방관 일을 하시다가 정치를 내가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셨던 계기가 있으셨어요? 그 소방관 생활을 정확하게는 한 32년 11개월 정도 했어요. 33년 가까이 하셨네요. 예. 소방학교에서 이렇게 이런 위험물 전임 교수, 소방서장도 했고, 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서 구조구급하고 안전교육팀장 이런 다양한 이런 직책을 맡아서 일을 해봤는데 이런 게 현장에서 벌어진 일을 하고 또 이런 정책적으로 이런 수립을 해서 일하는 거하고 조금 다른 게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소방에 많은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됐죠. 네. 그렇게 해서 정계 입문하셔서 2년 동안 의정활동을 펼치셨는데 도의원이 되시고 나서 의원님 좀 웃으세요.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다면서요. 예. 평소 잘 안 웃으세요? 지금 잘 웃으시는데요. 지금은 벌써 꽤 됐거든요. 3년이 넘었으니까. 그런데 소방공무원으로서 이렇게 근무할 때는 현장이 항상 그렇잖아요. 긴박하고 또 처참한 이런 현장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죠. 예, 웃을 일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또 이게 습관화됐고요. 네. 또 재난 상황에서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무거운 책임감, 또 긴장감 이런 거는 또 쉽게 떨쳐낼 수 없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2년 좀 넘게 이렇게 소방관 생활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정치라는 이런 새로운 길을 걷게 된 거에 또 저희도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지금은 도민의 안전하고 또 행복을 위해서 또 다른 이 방식으로 이렇게 기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런 경험들이 이렇게 정책에 이렇게 녹아들어서 더 나은 경기도를 만드는데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연말에 제주항공 참사가 있었고 현장에 또 많은 소방관들이 투입이 됐는데 그분들 트라우마가 심각하다고 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도
그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실 거기 때문에 경기도의회에 입성하시면서 소방관 지원 방안 정책 직접 발벗고 나서서 바꾸고 싶다 이런 마음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제도적으로 지금 소방관 트라우마에 관한 지원 많이 부족한 실정인가요? 예, 그 대규모 현장은 소방관들한테 그 단순한 이렇게 직무를 넘어서 심리적인 그런 정신적인 충격을 이렇게 안겨줍니다. 제주항공 참사와 같은 그런 사고는 특히 그 생생한 현장의 비극을 목격하면서 소방관들한테 큰 트라우마를 남기게 되거든요. 네. 이는 그 개인의 이렇게 정신 건강을 넘어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직업 만족도나 뭐 또 업무 효율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 소방관들은 그 재난 현장에서 국민을 지키는 큰 역할을 수행하고 또 부담을 안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렇게 체계적인 관리하고 또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네네. 그렇죠.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제 정치인이시니까 좀 그런 것들을 직접 바꿔주셔야 되잖아요, 의원님께서. 네, 네. 우리 소방관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안전하게 근무하려면 어떤 부분이 특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세요? 소방관들이 그 안전하고 이렇게 또 효율적으로 이렇게 근무하려면은 첫 번째로 그 인력하고 장비의 확충이 좀 시급합니다. 특히 뭐 그 첨단 장비하고 또 최신 기술을 활용한 이런 장비 이런 게 도입돼야 되고요. 그래야 재난 대응의 이렇게 효율성을 더 크게 이렇게 높일 수 있거든요. 네. 두 번째는 그 소방관들의 그 처우 개선하고 심리적 지원 체계가 좀 강화되어야 합니다. 소방관들이 느끼는 업무 부담하고 직무 스트레스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국민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마지막으로는 또 이 지역 이렇게 지역 간에 이렇게 소방 인프라 격차를 또 해소해서 전국 어디에서든지 동일한 수준의 소방 서비스를 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저희가 지난번에도 예전에 소방관 출신이셨던 분을 인터뷰를 했었는데 장비나 네. 처우가 그래도 지금은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다는 말씀은 해주시더라고요. 네, 많이 좀 예전보다는 좋아졌죠. 예. 근데 여전히 근데 부족하군요. 네, 예전에는 이제보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좀 더 첨단 장비가 자꾸만 들어와야 돼요. 네, 이 네. 재난 현장이 예전하고는 좀 이 규모나 또 뭐 이런 쪽으로 많이 달라졌거든요. 네. 그거에 맞는 첨단 장비를 계속 도입을 해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네. 경기도 윤성근 경기도 의원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 소방관 출신의 도의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신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발의하는 조례안 내용도 시민 안전 관련된 것들이 있습니다. 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하셨는데요. 어떤 내용 담고 있나요? 그거는 지금 제가 발의한 그 경기도 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네. 그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은 도민들, 특히 뭐 사회적 약자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이런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게 화재로 인해서 삶의 터전을 잃거나 또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한테 이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요한 내용으로는 긴급 주거 지원, 뭐 재난 심리 상태, 화재 피해 복구를 위한 뭐 이런 재정적인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이건 화재 피해는 이렇게 단순히 그런 물질적인 그 손실에 그치지 않고 정신적인 그 충격하고 또 사회적 어려움으로 이렇게 이어질 수 있거든요. 이를 체계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선제적 예방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어요. 선제적 예방 정책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분야 가장 관심 갖고 보세요? 예, 제가 가장 이렇게 중점을 두고 있는 선제적 예방 정책
네, 요새는 전기차 화재 예방하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네. 예, 최근에 이렇게 전기차 보급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전기차 화재하고 관련된 사고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네. 예, 이런 게 예방책으로 이렇게 전기차 충전 시설의 안전 기준을 강화해야 되겠고요. 화재 발생할 때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한 이런 소화 시스템 도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기차 화재에 대한 또 전문적인 연구하고 또 사고 사례 분석을 이렇게 통해서 보다 효과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네. 이러한 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이렇게 또 기대도 하고 있고요. 전기차 요즘에 많이들 타시는데 이 충전 시설 위치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지하 주차장에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그 굉장히 좀 위험한 거라면서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지상으로 옮겨야 한다 이렇게 또 건의하셨던데요. 네, 네. 관련해서 좀 간략히 짚어주세요. 예, 이게 근데 모든 이렇게 충전 시설을 단기간에 지상으로 이전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따라서 이렇게 일단은 우선 지하 주차장에 있는 전기차 충전 시설에 이렇게 특화된 소화 설비를 이렇게 설치하고 고성능 배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그 화재 발생했을 때 유독가스를 신속하게 배출하고 화재 진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네. 또 정기적인 안전 점검하고 또 충전 시설 관리를 체계를 이렇게 좀 그런 걸 강화를 해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요, 충전 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또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서 이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하층에 전기차 충전 시설을 일단 설치를 안 하는 게 최우선인 거네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일단, 네, 말씀하세요. 지하층에 설치가 되면은 일단 소방 공무원들이 진입하기 자체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현실적으로 당장 다 지상으로 그런 것들을 옮길 수 없으니 이제 그럴 경우는 이제 선제적으로 예방 조치를 해야 된다 해서 앞서 이제 짚어주신 것들 있었습니다. 사실 전기차 화재 나면 이게 또 일반 화재랑 좀 달라서 굉장히 크게 폭발도 가능하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전기차 배터리에서 화재가 나면은 불화수소라는 유독가스가 나오거든요. 네. 이거는 사람들한테 아주 치명적인 유독가스라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거는 뻔한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하는 일단 그 유독가스 부분부터 굉장히 위험한 거고, 네. 지상에 그래서 설치가 돼야 된다, 충전 시설이.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기도 의원님들께 저희가 꼭 드리는 필수 질문이 있는데요. 의원님께도 여쭤보려고 해요. 네. 내 인생의 명곡, 내 인생을 대변하는 노래, 평소에 자주 들으시는 노래 있으신가요? 제 인생의 띵곡? 네. 박훈의 한 잔에입니다. 박군의 한 잔에. 네. 의원님 평소에 한 잔 자주 하세요? 그런 거 자주는 안 했는데요. 예, 시간도 없으시고. 이 노래는 저의 선곡송입니다. 선곡송. 네. 왜 이 노래로 하셨어요? 제가 소방 공무원 할 때나 또 지금이나 또 힘들거나 즐거우나 괴로우나 이렇게 동료들하고 같이 한 잔을 하면서 이렇게 소통을 하면 거의 모든 일이 순조롭게 해결되고 했거든요. 네네. 그렇군요. 이 노래 잠시 후에 이제 인터뷰 끝내고 나서 바로 보내드릴 거거든요. 네. 잘 부르기도 하세요, 의원님? 노래를 잘 못합니다. 제가 제일 요새 즐겨 부르는 노래는 애국가밖에 없습니다. 애국가? 노래 부를 일이 없거든요. 애국가 즐겨 부르세요? 매일 애국가만 부르잖아요. 오늘 애국가 하셔도 되는데. 저희 4절까지 다 보내드릴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무슨 지금
행사에는 잘 알겠어요. 애국가도 이렇게 가끔 들어주면 좋죠, 뭐. 오늘은 박군의 한 잔회를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이게 너무 힘들고 그럴 때 동료들이랑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평소에 그렇게 마음 터놓고 얘기할 시간이 없잖아요. 일하다 보면.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시간을 좀 마련해서 사석에서 밥도 먹고 술 한 잔도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 끝으로 도민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이제 설 명절도 앞두고 있는데요. 네. 아유,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희망찬 또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도 도민 여러분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또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새해에는 도민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평안한 나날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또 실효성이 있는 정책을 마련해서 더 안전하고 또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항상 도민 여러분들의 곁에서 함께하고 또 여러분의 행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고맙습니다. 박군의 한 잔에 곧 전해드릴게요. 노래도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윤성근 경기도의원이었습니다.